네,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젠슨 CEO가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들이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첫날 GTC 정리해보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이 엔비디아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신무기들이 많았잖아요. 짧게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 젠슨 황이 공개한 이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생각보다도 상당히 다양하고 강력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이 페라미터가 무려 10조 개까지 돌파한다. 이 대목, 파라미터 10조 개 지원이 지금 전 세계 언론에 굉장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GPT보다도 뭐 20배 이상 훨씬 더 강력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파라미터가 뭔가요, 박사님? 예, 이것을 이제 흔히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통째로 모든 것을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 대상의 하나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저 고양이는 소리가 야옹야옹 한다는 소리의 특징, 또는 귀가 쫑긋하다 하는 이런 특징. 근데 이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인간은 100조 개까지 가는데 현재 10조 개까지 따라왔다. 그러니까 1조 개에 채 못 미치는 GPT-4보다도 훨씬 높다. 그런 면에서 거의 인간 두뇌의 잠재력 수준에 상당히 임박했다. 특히 이것을 연결함으로 해서 특히 NV 링크 스위치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NV 링크 스위치로는 GPU와 또 CPU를 연결을 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 지능의 100조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인공지능의 캐파 면에서는 상당한 혁신적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인공지능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NV 링크 스위치에 의해서 DGX 슈퍼팟이라는 것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님, 그다음에 기후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자,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젠슨 황이 로봇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데, 로봇이 단순하게 인간의 부탁만 들어주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또 인간처럼 공부해서 스스로 진화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이것도 결국 인공지능이 그 파라미터 매개 변수 취급의 숫자가 넓어지면 훨씬 더 가능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또 AI 유전자 기기, 이것은 바이오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로봇 수술, 이런 시험계까지 있었는데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요,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의 다음 물결은 물리적 세계에 대해 학습하는 AI다. 자, 지금 AI는 글자만을 공부해요. 또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화소, 그게 점으로 따따따 찍힌 그걸 가지고 읽어내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새로 만들어진 블랙웰에서는 물질 그 자체를 바로 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데 상당한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공지능의 본고장이라고 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는 단순히 GPU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전을 갖고 결국은 컴퓨터가 물질을 보고 그것을 점이나
글자가 아닌 그 있는 그 상태로 바로 인식해낼 수 있다. 이러면 교육 속도, 판단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식을 하니까 그 속도가 중간 단계가 생략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행사에서 이름 언급된 기업들 주가가 줄줄이 좀 올랐던데 엔비디아가 스치면 오른다 이런 말이 또 통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만지면 금이 된다는 마이더스의 손처럼 젠슨 황의 마우스, 젠슨 황이 말 한마디 하면 주가가 펑펑 뛰었어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품을 만들 때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기업하고 제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게 데일 테크놀로지입니다. 데일 테크놀로지가 GPU 만든 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서버를 구축했었는데 그 데일의 CEO가 청중리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 양반을 딱 지칭하면서 바로 저 데일이 우리 서버 구축에 굉장히 1등 공신입니다. 하는 순간 주가가 팍 올라 버렸습니다. 뭐 그 밖에도 언급하는 회사마다 주가가 올랐는데 시놉시스, 카덴스 디자인 시스템, 안시스 등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에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GTX를 보면서 이런 어떤 젠슨 황의 골든 마우스 또 한번 같이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저희가 좀 이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뭐 엔비디아 짝꿍으로 꼽히는 슈마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SMCI라고 저희가 요즘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 연이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다른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네, 급락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폭락 수준이죠. 수마컴이라고 불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회사는 엔비디아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더랬습니다. 이 수마컴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요. 열 냉각 반도체 열을 빨리 부작용 없이 식혀주는 여기서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만들면서 굳이 그 전기 연결 없이도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NV링크 스위치 이런 용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갖고 있는 열 냉각 시스템이 조금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가 또 늘려갈 테니까 전기 소비량은 많아질 것이고 단기 이슈로 보여집니다. 그보다도 더 SMIC라는 수마컴 주가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 스스로 주가 폭락을 야기했죠. SMIC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해버린 겁니다. 신주를 발행하겠다. 보통 기업들이 좀 잘 되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면 수요 공급의 원리상 회사의 수익은 일정한데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PER 지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데 SMCI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또 신주를 발행한다? 폭탄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주주들이 그래서 팔아버렸군요. 주주들이 야 이거 더 이상 이거 믿지 못하겠군. 또는 SMCI 내에서 스스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던지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가와 회사 또는 산업의 미래하고는 같이 가는 게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 이런 질문은 참 우문이다는 것이죠. 주가를 단기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주가의 실제 가치, 이렇게 지금 현재 당장에 나오는 기술 이런 것들은 이게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술의 미래를 살펴서 장기 전망을 하는 것과 단기 주가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도 저희 모닝벨에서 오버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모닝벨이 좀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댓글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밸류에이션 앞에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기업의 어떤 금융 환경을 예측할 때는 그 산업의 미래, 그 기업의 미래 플러스 밸류에이션을 함께 잘 고려해야 된다. 이런 평범한 진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기회 놓친 거 아닌가, 나만 엔비디아 없네, 요즘 그런 소리 주변에서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가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단기별로 수혜주를 꼽아줬죠. 그렇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에서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는 것도 타임 스케줄이 있다. 그래서 단기별로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계속 있고. 자, 그런데 1단계로는 지금은 가장 잘 되는 게 인공지능을 구축해야 되는데 GPU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2단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시스코 같은 회사가 뜬다. 이 회사들이 바로 데이터 센터,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이 지나면 사들인 거 가지고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겠죠.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가면 그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건 실제 생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타, 어도비, 우버, 세일즈포스 이런 데가 전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로 가면 그 직접적인 AI 생활과 관련은 안 돼 있더라도 범보수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오락 또는 여행 이런 데도 AI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적했는데 사실 저 대목은 모닝벨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우리 인공지능 먹이사슬 편에서 여러 번 저희도 구조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단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소문난 잔치 따라가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엔비디아 다음은 무엇일까? 그 다음은 이런 걸 선제적으로 잘 좀 판단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엔비디아 이 고공행진 신화가 언젠가는 꺼질 수 있다는 말로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점까지는 계속 올라갈 건데 그 정점을 예측하는 것이 어떤 판단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점을 조금 옮겨서요. 이런 인공지능 열풍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는 어떤 기회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엔비디아 HBM 납품을 둘러싼 3파전 구도도 살펴보죠. HBM 시장 점유율 1위, 2위 기업이 모두 한국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참 쌍전이 벽해됐다. 음지전 양지. 세상이 크게 변했다는 그런 속담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에 잽이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 마이크론이 훨씬 더 큰 회사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 가서 우리 것 좀 써주세요 하고 후원 기업으로 참여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액을 하는 우리 상품 이거 한번 보세요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고 기술 발전 속도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접점 하나가 HBM이라는 시장인데요. 저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GPU를 내다 팔 때 그 GPU 작동과 그 보조 장치로서 하나에 끼워 넣는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잘 보여야 엔비디아가 물건 팔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독자적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HBM이라는 게 하이
밴드위치 메모리,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는 주로 기억하는 겁니다. 스스로 시스템 작동하는 이런 반도체는 아니죠. 그런데 그 GPU 옆에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GPU가 굉장히 고도화되니까 HBM도 고도화돼야 되고 이게 메모리 중에서 앞으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HBM을 5단계, 5세대까지 와 있는데 5세대까지 나와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군데뿐입니다. 이 세 회사가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내 것 좀 서주세요 하고 지금 프로포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점유율 가장 많은 게 SK 하이닉스고요. 2위가 삼성전자입니까?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더랬어요. 참 거기에도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죠. 원래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를 좀 묶어서 HBM으로 만들어 달라고 삼성전자에 먼저 주문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 돈 안 돼 하고 버렸던 거예요. 버렸던 것을 SK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시작하는 바람에 사실상 개척자가 돼서 현재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가 2등, 마이크론이 3등인데 엔비디아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HBM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단 한 개의 HBM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을 계기로 SK의 독점이 깨지느냐, 삼성전자가 얼마나 따라잡느냐 이게 주목되는 변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후원 등급의 3등급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홍보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아주 꼭 집어서 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HBM도 사용할 겁니까? 이게 간밤에 GTC에서 젠슨헝 CEO에게 물어진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유망한 것 같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은 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시장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뭐야 우리는 뭐 이런 또 서로가 엇갈리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박사님 근데 사실 뭐 굳이 물어보면 기자가 물어보면 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할 텐데 네. 그래도 삼성전자 굳이 그럴 테스트 하고 필요가- 있다. 네. 테스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면에서 일단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한 단계 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연 어느 회사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느냐 지금 싸움이 한참인데요. 사실 한 2주 전에 마이크론이 5세대 HBM이라는 HBM3E를 최초로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첨단입니다. 현재 지금 5세대로 지금 다 넘어가고 이제 4세대는 근데 마이크론이 사실 혁명적인 거예요. 마이크론은 지금 4세대를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HBM3를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반도체는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4세대 안 하고 5세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놀라는 거죠. 물론 SK 하이닉스는 우리 직원 빼가서 했지. 그래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SK가 우리가 최초야. 또 이제 이번에 치고 라고 나온 어제 겁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대량 생산, 양산, 대량 생산을 한다는 양산이라는 표현을 마이크론이 처음 썼는데 SK는 대량 양산을 했다.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양산의 규모가 좀 더 크다. 이건 다 숫자 장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1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때 나름 아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론은 이미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대량 양산을 시작했다. 그다음에 삼성은 우리는 적층 개발을 한다. 뭐 그런 각자의 특징은 있는데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엔비디아에 가서 대형 회사들이 우리 게 더 좋아요. 우리 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러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HBM에 있어서나마 그래도 우리가 인공지능에 발을 걸쳤다. 이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판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또 우리가 다시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역전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반도체 관련 소식들 집중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스토리라인이 계속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닝벨 시청해 주시면 좀 따라가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